자, 여러분,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올해 황당하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여러분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얼렁뚱땅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한 학기가 지나가게 됐네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온라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 못지않게 참 그 심도 있는 내용을 갖다가 강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복습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공부하는데 전념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이제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내 동영상 강의 찍어 놓은 거를 갖다가 이번 학기에 이제 네 과목을 갖다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과목 수업 다 내가 밴드를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 과 학생들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나중에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밴드 초청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과목뿐만 아니라 C랭귀지 과목에서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4학년들, 고학년 위주로만 내가 시청을 하게 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강좌를 갖다 오픈을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밴드에 들어와서 그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뭐, 주변에서는 나더러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학 교수가 강의한 강의 자료는 사실 내 소유가 아니라 저작권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뿌릴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밴드에 들어와서 복습 겸 혹은 이제 다른 과목 예습 겸 이렇게 밴드 과목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혼자만 보고 그거 다운 받아 가지고 여기 뿌리다가 막 뿌리고 그러면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시청만 하기 바랍니다.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다시 복습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름방학 기간 중에 다른 과목과 같이 이제 시청을 할 기회를 내가 마련할 테니까 그 점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공부를 이렇게 이제 컴퓨터학과에서 와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데 사실 1학년 때 여러분들 수업 내용은 뭐 인생 사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1학년 때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그런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좀 심각한 얘기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1학년 때 보통 그 공부할 생각이 크게 절실하지가 않은데 그럴 때 너무 심각한 내용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1학년 때는 보통 이제 난이도가 낮은 그런 수업 내용만 가르치고 2, 3, 4학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배우면서 컴퓨터랑 관련된 기술을 이제 익히게 되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하는데 원칙이 뭐냐면은 군대를 안 갔다 온 학생들인 경우에는 내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와야지 인생 계획도 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각오가 다지게 돼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한 30년간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뭐 완전 농땡이 치고 학교도 안 나오던 그런 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복학생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통 이제 IT 공부는 한 1년 반 혹은 2년 정도 그냥 뼈 빠지게 하면은 웬만한 그 스카이 대학 학생들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크게 수학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수업 초반에 뭐 삼각함수 하느라고 약간의 수학을 했지만은 그런 약간의 수학을 몰라도 심지어 비주얼 프로그래밍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자꾸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과제 내용을 갖다 늘려가면서 막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웬만큼 훌륭한 좋은 직장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취업할 그런 자격이 되니까 늦었다 하고 싶을 때가 빠른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좀 정신 차리고 IT 계통에 먹고 살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은 밤잠 줄이고 해서 계속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내가 2학년 1학기 때 고급 C 랭귀지 가르쳐 주죠. 그죠?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고급 C 랭귀지.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로 문법 위주로 작업을 했었죠. 그죠?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 C 언어를 배운 다음에 C 언어를 가지고서도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C 언어를 가지고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윈32다 그래도 윈32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각형 그리고 윈도우 만들고 버튼 만드는 모든 함수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자료 구조랑 함수들이 있어서 거기서 C 랭귀지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C 언어로 바로 윈도우를 만들면 좀 윈도우가 좀 허접하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메인터넌스도 좀 힘들고 그래서 C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는 업무는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그 커리큘럼에서 윈32 프로그래밍을 이제 제외를 한 거고 대신에 이제 다른 언어,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거죠. 2학년 1학기 때 수업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뭐 했습니까? C# 문법 배웠다 하는 겁니다. C# 문법. 이것도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문법적인 부분만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는 사실 콘솔 어플리케이션은 C++ 문법을 배웠었어요. C++ 문법을 배웠는데 사실 C++ 문법보다는 C# 문법이 훨씬 깔끔해졌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에서 바꾸게 됐고 일반 회사에서도 좀 점점 추세가 C++ 계통을 좀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지저분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래 가지고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왕에 C# 문법 배웠으니까 기회가 되면은 C++ 문법은 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C++ 문법은 또 내 홈페이지에 보면은 내 홈페이지에 C++, C#, 자바가 세 개가 다 있으니까 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세 가지 언어로 짠 게 있으니까 그걸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특별히 할 일 없고 그러면은 내 홈페이지에 있는 C++ 프로그램들도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배웠던 C# 문법이랑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바 문법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바 문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번 학기 3학년 1학기에 자바 문법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바 문법과 C# 문법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C샵이 자바를 많이 따라했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지가 뭐냐 여러분들 최소한 자바 문법, C샵 문법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문법을 알아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3학년 1학기 때 비주얼 C# 수업을 한 겁니다.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트롤 사용법들,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객체지향의 정신 뭐가 있었습니까? 데이터 앱스트랙션, 인헤리턴스, 다이내믹 바인딩, 폴리몰피즘 요거 프로그래밍에 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번 시간에 수업을 했죠. 그죠?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차후에 비주얼 C++ 책 아주 두꺼운 거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한번 다 코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요거랑 거의 비슷한 윈도우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여기 윈도우 프로그램 한 거. 요거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또 여러분들이 자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바 API, 자바에서 제공하는 윈도우형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3학년 2학기 수업에서 내가 고급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거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있던 비주얼 C샵에서 했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다 하는 점 그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을 또 비주얼 C++ 윈도우 프로그래밍도 여러분이 할 줄 아는 능력을 좀 갖추면 좋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비주얼 C++를 사용하던 회사에서 자꾸 비주얼 C샵으로 이제 이동을 하네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정도 뭐 버튼 만들고 화면 만들고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하면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보면은 얘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이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가장 큰 뭐랄까 권유사항은 이거다 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자바가 최고입니다. 자바 문법 빠삭하게 이해하고 자바 API 빠삭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서 일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자바를 빠삭하게 알게 되면은 나머지 C#, C++, 또 나머지 보면 이제 랭귀지 중에 이제 오브젝티브 C, 뭐 스몰톡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 이해할 때도 어차피 다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바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랭귀지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남은 기간 자바에 좀 올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어떤 기능들, 그 자바 API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랭귀지를 배운 다음에는 여러분들 랭귀지를 배운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그 랭귀지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그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권하는 어플리케이션이 3개인데, 하나는 그림판,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또 하나는 TCP/IP 통신 프로그램. 요거 3가지 짜봐라 하는 걸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다행히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한 그림판 그리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본 겁니다. 엑스드로우가 그림판 그리기다 하는 거죠. 이 그림판 그리기의 프로그램 특징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 하나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뭡니까? 또 그 엑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한글, MS 워드 이런 거다 뭡니까?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죠?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통신도 필요 없고 데이터베이스도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아기자기하게 짜면서 객체들이 뭔가, 객체들을 어떻게 응용하는가, 객체를 만드는 클래스의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경험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갖는 게 중요한 거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 짜봐야 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액세스를 하게 조치를 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예는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성적 처리 내용 본다든지 시간표 내용 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가 응용이 되고 있겠죠. 그죠? 눈에 이렇게 피지컬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학교 전산실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가 프론트엔드라고 하는데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통해서 뭡니까? 주로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죠? 앱을 이용해서 하는데 뭐 앱을 이용을 안 하고
뭐 특정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됩니다. 어쨌거나 윈도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되게 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또 갱신을 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뭐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간단한 거라도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우리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MS에서 제공하는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윈도우 프로그램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는 게 여러분들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꼭 여러분들 해봐야 되는 게 TCP/IP 통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짜봐야지 돼요. TCP/IP 통신 프로그램 요새 뭐 일상생활에 다 통신 아닙니까? 그죠? 카카오톡 통신이고 뭡니까? 밴드도 통신, 네이버도 통신, 뭔가 내 핸드폰에서 막 뭐가 저쪽으로 날아갔다 왔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터들이 그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일 처리를 하는데 또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다가 과거에 이제 C 랭귀지를 이용해서 TCP/IP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는 뭐 구조체도 복잡하고 함수 사용의 제약사항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프로그래밍하기가 힘들었어요. 통신 프로그램 짜는 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으로 이제 라이브러리가 구축되면서 이 TCP/IP 통신을 하기 위한 그 API 함수들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프린트 하는 거고 리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라이트하고 리드 어떤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채널 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고무줄 이렇게 줄을 실 갖다가 내 귀에다 대고 이 컵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실 통해 가지고 저쪽 그 상대편 컵에 막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실을 갖다가 우리가 스트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림에다가 실에다가 막 말을 쓰고 말을 내뱉고 말을 쓰는 게 이제 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들을 때는 또 어떡합니까? 리드에서 듣고 그렇게 리드 라이트를 자유자재로 쓰면은 컴퓨터끼리의 통신 프로그램을 갖다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PI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 반드시 짜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마주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요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뭐 카카오톡이든 네이버든 밴드건 다 데이터베이스랑 그 다음에 윈도우 컨트롤이랑 그 다음에 통신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조합을 어떤 응용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이런 세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수학이 필요한 그런 과목 혹은 과학이 필요한 과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과목이 들어가는 응용 프로그램 짤 일은 여러분들 극히 드무니까 이 세 가지 응용 프로그램 짜는데 한번 여러분들 꼭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 영화 못 갑시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랭귀지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해야지 되고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뭔가 잘 응용을 하려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구조 과목 2학년 2학기 때 이미 배웠는데 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자료구조는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아주 졸업할 때까지 자료구조 100%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료구조에서 뭐 배웠었습니까? 자료구조에서 뭐 스택, 큐, 링크드 리스트, 트리, 소팅 알고리즘, 뭐 그래프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이거 프로그램 짤 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또 알고리즘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또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알고리즘은 교재도 교재지만은 내가 얘기한 옛날에 그
여러분 2학년 때 얘기했죠. 백준 사이트에 그 알고리즘 문제풀이 그런 문제풀이를 갖다가 많이 해가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활용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키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작업한 결과를 저장을 하거나 저장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이제 필수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응용할 때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은 이 과목에서 설명되는 그런 내용들 잘 이해를 해가지고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샵 교재 한번 보겠어요. C샵 교재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최대한 두꺼운 책을 사도록 하세요. 혹은 두꺼운 거 2권으로 된 책, 그런 책 사야지 됩니다. 그런 책을 보면은 그런 책은 크게 4개의 그룹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4개의 스토리가 4개의 그룹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맨 앞부분에는 C# 문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죠. 보통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수업했던 그런 내용, 그런 거에 해당하는 C# 문법을 갖다가 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대충 그런 게 교재 내용으로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분량에서부터 한 5분의 1 정도 분량까지 C# 문법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C# 교재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윈도우 컨트롤 API들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API, 버튼, 뭡니까, 폼, 리스트, 트리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게 이 교재 내용에 포함되는데 대부분 C# 교재의 한 반 이상 분량이 윈도우 API를 설명하는 용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수업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3번째 그룹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C# 같은 경우에 ADO.NET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ActiveX Data Object다라고 합니다. 액티브 데이터 오브젝트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티비티에 해당하는 API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어디든가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응용 프로그램이 C# 프로그램이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윈도우 화면에다가 이렇게 제시해주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기능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여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는 이제 수업 내용이 다 지나가서 못하게 됐지만 다음 기회에 만약에 내가 자바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할 거고 아니면 또 이제 내가 가끔 이제 그 학기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끔 합니다. 그런 거 할 때 이제 간단하게 또 따로 소개할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C# 교재에 있는 이런 예제 프로그램 잘 읽어보고 또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저 변경도 해보고 하면은 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C# 교재의 이제 맨 마지막에는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 API들이 나와 있습니다. TCP/IP 통신 프로토콜과 관련된 어떤 함수와 그 다음에 클래스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거죠. 내가 사실 TCP/IP 관련 내용도 예제 프로그램을 간단한 걸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홈페이지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방학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C#은 배웠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자바 배웠죠, 그죠? 요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C++들도 있으니까 얘랑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비교를 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홈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쓰레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쓰라고 이제 보관해 놓은 곳입니다. 가비지 컬렉션에 가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보면은 C#으로 작성한 TCP/IP 샘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는 또 똑같이 자바로 작성한 똑같은 일을 하는 샘플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
이쪽 거 왼쪽 화면은 서버가 돌아가는 겁니다. 요건 서버가 돌아가는 거고 요거는 클라이언트가 돌아가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돌아가 가지고 서버를 작동시킨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놓으면 서버가 이제 대기 상태가 있게 됩니다. 대기 상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이제 IP 어드레스를 주거나 같은 컴퓨터일 경우에 여기에 로컬 호스트라고 줍니다. 로컬 호스트라고 줘가지고 커넥트라고 누르게 되면은 얘네 둘이서 연결이 돼가지고 대화를 막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헬로 서버 하면은 여기에 이 IP 어드레스 여기에서 헬로 서버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헬로 클라이언트 하면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적어서 이렇게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요거는 채팅창입니다. 요거랑 요 밑에 있는 건 채팅창인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TCP/IP 프로그램이 윈도우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을 때 다운 받아서 코드를 읽어보고 하면서 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이 수업을 마치면서 약간의 잔소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좀 지난번에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말고사 어떻게 내기로 했죠? 프로그램 시그먼트 일부분을 줘가지고서 거기서 클래스 이름이나 함수 이름 혹은 변수 이름을 지우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메꿔라. 이런 시험 문제랑 그 다음에 한두 개 문제 그냥 C# 우리가 2학년 2학기에 봤던 그런 형태의 문제 한두 개 해가지고서 기말고사를 오프라인 시간에 치도록 할 테니까 뭐 사실은 그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시험은 시험이고 내가 오늘 얘기한 이런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고 좀 보람찬 생활을 보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학기 비주얼 프로그래밍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시청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